고당주에서 고렴이 죽었다는 보고가 조정으로 올라갔다. 고렴의 사촌형 고구는 동생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다. 고구는 즉시 황제에게 양산박의 존재를 알리고 토벌군을 요청했다. 고구로부터 산적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관군을 죽이고 성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크게 놀랐다. 황제는 즉시 고구의 추천을 받은 호연작을 토벌군의 대장으로 임명했다. 황명을 받은 호연작은 한도를 선봉장으로 삼고 팽기를 부선봉으로 하여 토벌군을 편성했다. 토벌군은 나군 3천과 보병 5천을 더하여 총 8천의 대군이었다. 토벌군이 온다는 소식은 양산박에도 전해졌다. 양산박의 군사 오용은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빠르게 군사 편제를 마치고 싸움을 대비했다. 오용은 선봉에 5명의 맹장을 세워 한 명씩 호연작과 돌아가며 싸우게 해서 호연작의 힘을 빼게 하고 후군에는 송강이 10명의 두령을 거느리고 뒤를 받치게 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물가 갈대숲의 이규와 양림을 매복시켰다. 먼저 한도가 이끄는 선봉부대가 도착했다. 양산박에서는 진명이 첫 번째 부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렇게 양군은 넓은 들판에서 일전을 치르게 됐다. 진명은 쇠가시가 박힌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나가고 한도는 긴창을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초반에는 두 사람이 호각을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가 진명에게 밀렸다. 때마침 중군을 이끌고 싸움터에 도착한 호연작이 한도가 싸움에 밀리는 것을 보고 한도를 구하러 달려나왔다. 양산박 쪽에서도 두 번째 부대를 이끌고 도착한 임충이 그런 호연작을 향해 달려나갔다. 자연스럽게 진명과 한도는 자기 진영으로 빠지고 그 자리를 임충과 호연작이 맺고 싸움을 이어나갔다. 임충과 호연작은 누가 우세를 점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호각이었다. 마치 용과 호랑이가 엉켜 싸우는 것 같았다. 양산박에서는 세 번째 부대를 이끌고 화영이 싸움터에 도착했고 그즈음 관군 쪽에서도 후군을 맡고 있던 팽기가 도착했다. 화영은 빈 창을 겨누면서 팽기에게 달려들었고 팽기는 대도를 휘두르며 그런 화영을 맞아 싸웠다. 하지만 화영과 팽기의 싸움은 금세 화영 쪽으로 기울었다. 임충과 한참 싸우던 중에도 팽기가 불리한 것을 본 호연작은 쇠 채찍을 크게 휘둘러 임충과의 거리를 벌인 다음 곧바로 화영과 팽기의 싸움에 난입했다. 때마침 네 번째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도착한 호삼랑이 화영을 도와 싸움의 균형을 맞췄다. 이때 임충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체력을 보충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부대를 이끌고 솔리비 싸움터에 도착했다. 이때 호삼랑은 힘에 부치는 듯 자기 진영 쪽으로 몸을 뺐다. 호삼랑이 물러나는 것을 본 팽기는 호삼랑이 힘이 다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호삼랑의 뒤를 쫓았다. 팽기의 추적을 받던 호삼랑은 달아나면서 칼을 집어넣고 쇠갈고리가 24개 달린 밧줄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날 위에서 몸을 돌려 그 밧줄을 뒤쫓아오는 팽기를 향해 던졌다. 순간 팽기는 몸을 틀어 피했지만 타고 있던 말은 달랐다. 쇠갈고리가 주렁주렁 달린 밧줄이 말등을 타고 미꾸러지듯 떨어져 발에 걸렸다. 결국 팽기가 타고 있던 말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팽기는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팽기가 말에서 굴러떨어지자 호삼랑은 즉시 말을 돌려 팽기를 사로잡아 버렸다. 팽기가 사로잡히는 것을 본 호연작은 팽기를 구하러 달려왔다. 그러나 호삼랑이 팽기를 구하러 오는 호연작을 막는 사이 팽기는 호삼랑의 군사들에 의해 밧줄에 꽁꽁 묶여 양산박 진영으로 보내졌다. 팽기가 자기 진영으로 보내진 것을 본 호삼랑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호연작이 그런 호삼랑의 뒤를 쫓는데 갑자기 솔립이 나타나 그런 호연작을 가로막았다. 멀리서 후군을 거느리고 싸움터를 지켜보고 있던 송강은 이때다 싶어 거느리고 있는 10명의 두령과 함께 싸움터로 난입했다. 양산박의 후군이 싸움터로 난입하는 것을 보자 관군 쪽의 한도 역시 후군을 이끌고 싸움터로 밀고 들어갔다. 그렇게 양군의 전면전이 되자 송강은 철갑옷으로 무장한 관군의 힘에 놀라 군사를 물렸고 호연작 또한 기세에서 밀린 형국이라 일단 군사를 물렸다. 그렇게 양군은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군사를 정비하면서 그날의 싸움을 마무리했다. 송강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팽기는 군사들에 의해 밧줄에 꽁꽁 묶여 무릎 꿇려진 상태로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송강이 얼른 말에서 내려 팽기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고 장수의 예로서 대했다. 팽기는 패전의 장수로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송강이 자신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양산박에 투항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호연작은 한도를 불러
다음 날의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해가 떠올랐다. 양산박에서는 전날과 같은 전술로 먼저 진명이 부대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관군 쪽에서는 징을 치고 함성을 지르기는 했지만 진명의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관군 앞에서 5 선봉장이 나란히 말머리를 하고 서서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관군 쪽에서는 복군 1000명이 도열해서 징을 치고 함성만 지를 뿐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다. 멀리 후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송강이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거느리고 있는 10명의 두령과 함께 화영의 부대 뒤쪽으로 군사를 이동시켜 상황을 지켜봤다. 바로 그 순간 도열에 있던 1000의 관군들이 갈라지는 틈 사이에서 3000의 철기병들이 세 방향으로 뛰쳐나왔다. 전날 호연작은 3000의 군마를 30필씩 짝을 지워 쇠고리와 사슬로 묶게 했다. 바로 연안군마였다. 세 갈래로 나뉘어 뛰쳐나온 연안군마는 양쪽 바깥 두 부대는 활을 쏘면서 달려나왔고 중앙의 부대는 빈 창을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송강도 전군의 명을 내려 활로 응수했다. 하지만 병사는 물론 말까지 철갑옷으로 무장한 철기병에게 양산박에서 쏘는 화살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폭풍처럼 쓸고 가는 연안군마에 양산박의 진영이 흐트러졌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관군의 5000 보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렇게 되자 이미 대열이 무너진 양산박의 피해는 막심했다. 그 와중에 송강은 관군에게 쫓기다 갈대숲에 이르러 내복하고 있던 이규와 양림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 송강의 패배 소식을 들은 양산박 산채에서 군사를 내어 배로 양산박 군사들을 산채로 이송했다. 그 사이 호영각이 이끄는 관군들은 양산박이 운영하던 강경계에 있는 사업체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렸다. 겨우 목숨을 건진 송강이 산채로 돌아와 보니 거느리고 간 군사들 태반이 꺾여 있었다. 그나마 목숨을 잃은 두령이 없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지만 임충을 비롯해 맹장들 6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양산박과 토벌군의 1차전은 양산박의 대패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